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 칼럼을 제가 작성하는 날인데요. 뭐 시황 관련된 얘기를 요즘에는 하는 게 좋아서 시황 브리핑 위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시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캠을 이렇게 처음으로 열어봤는데요. 앞으로는 캠을 통해서 얼굴도 좀 보여드리면서 보다 생동감 있게 방송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조금 낯설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주식 보다가 사실 뭐 머리도 그렇고 뭐 캠을 오픈할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운영 정책상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 선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뭔가 큰 게 있지 않냐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지금 결과만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절반의 승리를 했죠. 상원은 공화당이 이겼고 민주당은 하원이 이겼는데 이것이 어떤 증시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뭐 트럼프가 이겼냐 졌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뭐, 뭐 많은 사람들이 졌으니까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노선이 약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하실 수 있고 한데 원래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집권하고 있던 집권 세력이 어, 또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케이스가 역사상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몇 석을 잃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30 몇 석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수치로만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낸 거와 같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어떤 일각에서는 졌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미친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이 뭐 상하원을 다 차지했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약간 변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에서의 결과는 증시에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보다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던 것은 바로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죠. 미중 이슈는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도. 다만 그동안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약간의 영향을 줬던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코멘트들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애국심을 좀 고취하는 그런 코멘트들도 있었고, 하지만 과거 대선 당시에도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이야기하는 야기시킬 수 있는 이야기도 트럼프 입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11월 말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정상회담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뭐 중국에서 나오는 언론 기사들 내용을 본다면은 조금 더 완화된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죠. 뭐 서비스업 관련해서 한마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10조 달러 정도에 되는 그런 부분을 사오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물론 구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파트에서도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월말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또 추가적인 회담 이후에 식사도 좀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일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11월 말로 갈수록 증시에는 이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11월 말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트럼프가 그동안에
워낙에 말 바꾸고 뭐 속 뒤집어 놓는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또 돌발적인 발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돌발적인 내용이 없다면 충분히 월말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모멘텀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 미중 간의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내년 연초까지 끌려간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는 추가 관세를 매긴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주가가 그 1월 1일이 돼서 급락을 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1월 말까지는 기대감이 있다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12월 달에 시장은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연초에 오히려 악재가 노출된 이후에 주가는 반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은 11월 말에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들 그리고 11월 말에 과연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12월 달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탈리아 리스크가 내일 모레 우리 시장으로는 영향을 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EU가 지난번 이탈리아가 예산안 제출했던 것을 반려하고 내일 모레까지 수정안을 제출해라라고 했는데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싫다. 그대로 원안을 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잡음의 문제가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 포인트죠.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우리 회원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에서 발생했던 이슈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문제였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옆에 지금 제가 화면에 가리고 있는데 오늘 20%가 넘는 주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고위 분식회계 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정도의 급락을 했다는 것은 아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이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가총액이 20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증선위에서는 분식회계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조짜리 기업의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가는 아마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질심사 대상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상장 폐지는 아마 유예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관련해서 또 여론은 안 좋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장을 위해서는 뭐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 이슈가 시장에서 중심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차트 잠깐 볼까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하단이 뚫렸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장에 우리 회원들한테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서 회원들 셀트리온이 이렇게 내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손실 중이었던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전량 다 손절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시간에 한 4~5% 빠졌어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내려오는구나 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그 정도 출발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와 함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좀 깨졌어요. 이게 단기간에 바로 V자 반격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은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급락 쇼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 정도에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하락은 저지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뭐 셀트리온 관계사들인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오늘 하단이 뚫렸죠. 그림이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얘도 뚫렸죠. 하단이. 그래서 내일장까지는 추가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얘네가 뭐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계속 하락을 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차피 저는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 얘네는 비싸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일 정도에서 변동성이 걸리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반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악재도 내일 정도가 클라이막스, 오늘 내일이 클라이막스일 거기 때문에 막상 악재가 뭐 나온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섹터도 반전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슈는 내일까지다 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쉽죠. 이런 악재가 없는 게 시장에서 더 좋은 건데 악재가 뭐 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금요일자에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놨고 뭐 약간 지수와 연계되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다 현금화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이후에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시장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칼럼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1월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다. 근데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느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쳤다 해서 주가가 반전이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힘들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세력도 존재하는 것 같고,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 강제로 주식시장에 청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버틴 투자자들이 한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또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제가 칼럼을 올려드렸던 게 지수로 보자면은 여기였죠. 이 날입니다. 이날 10월 29일 날 제가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죠? 월요일이니까 10월 26일, 29일 이날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월요 칼럼에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반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반전은 나온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계속 간다고 안 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신용 반대가 엄청나게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또 약간의 지금 노이즈, 흔들리는 과정이 있죠. 여기서 또 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또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사실은 주고받고를 해야 극복을 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뭐 할지를 못하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 시장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올라왔을 때 좀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가 레버리지를 매도했는데,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도하고 보면은 이제 어제 분봉상 30분봉상에서 흐름이 깨지는 걸 봤죠. 그러면서 차트를 조금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추세 구간이었거든요. 최소한 이 종목이 이 지수가 살아나려면 이렇게 좀 살려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닥권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탈,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탈되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현금화 사인을 드렸던 거예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셀트리온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압니까? 다만 이제 시장의 차트의 흐름이 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매 사인을 드렸던 거다, 현금화 사인을 드렸던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이게 작지 않습니다. 12,000원에서 11,500원이니까 오늘 하루에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이게 7% 빠진 거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가 팔고 나서 한 3% 더 빠졌고 오늘 7%니까 매도하고 한 1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0% 싸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후에 다시 한번 찬스를 잡아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분할 매수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단기 수익은 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올라오면 또 한번 팔아주는 센스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주고 받고 하면서 이 어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에서 극복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선수도 어렵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어떻게 저점 고점을 다 맞춰내겠습니까? 그거 맞춰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분할 매수와 또 분할 매도를 통해서 흐름을 지켜보면서 기술적 대응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시장 환경이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지난번 칼럼 내용에서 잘 보시면은 여기 제 얼굴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지금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남유럽 위기가 왔을 때 뭐 그런 시절인 것은 분명하다.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다. 긴 싸움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면 정말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거라는 거죠. 과거에 뭐 남유럽 위기 터졌을 때 뭐 브렉시트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왔을 때 뭐 숱하게 다들 시장이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바로 반전을 안 하면 비관론자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바닥을 완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뭐 시장 관련해서 제가 뭐 주요 이슈들 짚어드렸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을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만만치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매매했던 내역들을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매매하고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결코 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수익을 내왔는데 최근 시장은 그렇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또 이런 시장에 맞는 매매가 또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눌릴 때 매수해서 또 조금 반전하면 매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흐름이 별로다 하면은 좀 빠른 판단해서 종목들을 카트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요 기간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몇몇 종목들은 강하게 묻어서 큰 승부를 보는 또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의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을 잘 버틴 사람이 결국에는 2019년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힘든 시장에서 고생하고 계실 텐데 힘내시고 저희가 일정 수준 어느 부분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